조건부 확률을 합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확률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대체 조건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확률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럼 조건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인데 먼저 A의 확률을 우리는 PA라고 부르고 이 PA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즉 얘는 무엇을 관찰하는 거냐면 전체 집합에서 집합 중 A의 비율을 관찰하는 개념입니다. 요게 PA라는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뭐 청소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주에서 돌을 던져서 누군가의 머리에 맞았을 때 그 사람이 청소년일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즉 누군가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청소년을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기도 하지. 즉 뭔가를 선택했을 때의 확률과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거의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과 확률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데 조건부 확률 파트에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비율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조건부 표현 어떻게 나오냐면 P, A까지는 똑같아요. A의 확률을 보는 거는 맞아. A의 비율을 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을 보겠다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 B라는 것들 중에서 나는 A의 비율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 분모에는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가겠니? 내가 지금 누구 중에서 관찰한다고 그랬어? B 중에서 관찰한다고 그랬죠. 얘가 바로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 여기가 중요한데 내가 NA라고 할까? 뭔가 아니니까는 생각을 해봐 너네가. 자, 전 세계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있고 대한민국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 분의 전 세계 청소년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 중에 청소년의 비율을 찾은 게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요거 이해만 있으면 돼요. 애들이 이게 왜 분자에 교집합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관찰 대상을 좀 일부러 축소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교실 안에 있는 남학생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조건부 비율인 거죠, 사실. 전 세계 중에서 남자의 비율과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남자의 비율을 관찰하는 그러면 전체가 아닌 이번에는 집합 B 중 A의 비율입니다. 정확히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조건부 확률은 B 중에서 A의 비율이다. B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A를 같이 만족하는 것들의 비율이에요. 기본적으로 분자가 A이긴 하지만 B를 만족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A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B분의 A가 될 수는 없어요. B분의 A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쉬운 거 해볼까? 자. 전체 집합 있고 S라고 할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의 확률이 뭐 각 부분의 확률을 써봤을 때 6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5분의 1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조건부 확률 B 바 A를 구해달래. 그러면 자 요거를 잘 읽어.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A 바 B와 B 바 A가 헷갈리면 안 돼. 항상 앞에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특정한 어떤 케이스를 관찰을 하는 거고 뒤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분모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지? 분모가 항상 뒤에 들어가요. 뒤에. 즉 여기서는 A가 분모가 돼야 돼.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야? N A분의 N A 교비. 근데 분자 분모를 NS로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줘 버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분모는 PA로 바뀌고, 맞아요? 분자는
A 교 B로 바뀐다. 그럼 이제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자, A라는 거는 전체가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고 그 중에서 4분의 1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너는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분의 4분의 1이네요. 이렇게 찾는다. 요거 이해가? 자, 그러면 요런 건 어떨까? P, A 아니지? B, 바, A의 여집합. 이런 건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되겠어? 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너는 똑같아요. P, A의 여집합 분의 P, A, 여, 교, B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보시면 뭘 말하는 거냐면 A가 아닌 바깥에 있는 것들 중에서 B가 어느 부분만큼을 차지하는지, 즉 이 부분을 보고 싶다는 거지. 즉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5분의 2가 들어간다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1 마이너스 너가 들어가겠죠. 이거 얼마? 12분의 2 더하기 3은 5인가? 12분의 5. 이렇게. 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으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 도표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우리 이제 교재에도 있고 선생님이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4, 6, 8 총 8명. 나까지 끼울까? 9명. 원소가 많아야 되니까. 자, 이과손? 아니다. 문과손? 문과손? 이러면 곤란한데? 그러면 여학생 3명. 그리고 남녀. 뭘 관찰해볼까요? 안경이 2, 4, 5. 안경이 5. 노안경이 4.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학생 중에 안경을 낀 게 2. 그럼 너가 2. 남자 중에 3. 그죠? 3, 1. 자, 이렇게 도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이제 내가 남자라는 사건이 A, 안경이라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너네한테 이런 걸 구해달래. P. 자, 다음 도표를 주고 이런 거 해봐라. B, 여, 바, A 뭐 이런 걸 구해달래. 그럼 너네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고? 잘 봐. 니네가 관찰을 하고자 하는 건 뭐야? B의 여집합을 관찰하고 싶어. B의 여집합은 뭘 관찰한다고? 안경을 끼지 않은 애들을 관찰한다고, 그지? 안경을 끼지 않은 것들의 비율을 관찰해요.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A라는 조건 하에서, 남자라는 조건 하에서 안경을 끼지 않은 것들의 비율을 본다고. 즉, 여러분의 관찰 대상은 얘네인데 그 중에 무엇의 비율을 보고 싶냐면 안경을 끼지 않은 것들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답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인 거죠. 그죠? 6분의 3인 거지. 이해가? 어려워? 괜찮아? 또 해봐. 자, 또 해보자. P. B는 얼마인 거야? PB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B라는 것 자체가 뭘 보겠다는 거야, 내가. 안경을 낀 사람들의 비율을 보는 거잖아. 근데 전체 중에서 보는 거잖아. 전체는 얼마? 9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요거 이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놓은 거잖아. 그지? 하나만 더 해봐. 니네가 해봐, 이번에. P, A, 여, 바, B, 여. 이거 해보세요. 이거를 문장으로 써봐. 뭐 중에서 뭐인 사람의 비율. 이렇게. 문장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수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말로써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A 여집합 바 B의 여집합. 빨리 풀어봐. 저거. 지현이 원래 머리를 안 먹지 않나? 그지? 웬일로? 안 감았다. 안 감았다. 머리를 안 감아서. 아 그래. 머리 안 감으면 모자를 쓰지. 맞다. 들켰다. 저번 주에 쓰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저희 겨울방학 내내 머리를 안 감고 있네요. 너무 더럽죠? 보통 여자애들이 평소에 모자를 안 쓰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모자를 쓰고 나왔다. 머리 안 감은 거예요. 평소에 안 쓰던 애가. 평소에 잘 쓰던 애는 괜찮아. 근데 잘 꾸미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나왔다. 무조건 안 감은 겁니다. 남자들도 비슷하지만. 자, 뭐라고 읽으면 돼요? 뭘 보겠다?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들. 뭐라고? 여자를 관찰을 하는데. 여자의 비율을 보는데. 누구 중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중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4명인데 그 중에 여자의 비율은 4분의 1인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4분의 1이 나옵니다. 짠. 어렵지 않죠? 재밌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지연이 깨운다고 까먹었다. 아 뭐였지? 열받네. 뭐였을까? 자 요걸 한번 볼까 그러면? 얘는 생각할 거 없이 뭘까요, 당연히? 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1에서 위까지. 안경을 낀 애들 중에서 누구? 여자의 비율을 본 거야. 그지? 끼지 않은 애들 중에서. 얘는 뭐야? 안경을 끼지 않은 애들 중에서 남자의 비율을 본 거야. 어차피 그 둘의 비율의 합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말로써 해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넘어갑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기본 조건부 확률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개념 정확히 3가지 남았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 여러분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덧셈 정리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A 합집합 B의 확률에 대한 얘기였어요.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 A와 B의 확률을 서로 더하고 교집합을 빼는 방식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 합집합이 아니라 곱집합이라고 우리가 A, 그러니까 곱사건이라고 A, 교집합 B를 곱사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곱셈 정리입니다. 이렇게 A, 교집합 B. 너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 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된다. 곱하기. 아까 우리 이거의 정의야. 아까 이게 뭐였어? A분의 A교비잖아. 나눠주면 A분의 A 곱한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를 이제 좌변에다 곱해서 교집합으로 바꾼 거예요. 지원아, 장난치지 말고. 자, 근데 관찰하고자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얘는 A와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거고, 얘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조건. 그것들 중에서 B도 같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일 B가 올 확률이 30%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A 팀이 있어요. 너는 비 오는 날 승률이 40%고요. 비 안 오는 날 승률은 50% 합시다. 이렇대. 그럼 이때 우리가 내일
B도 오고 이길 확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각각의 사건, B가 온다라는 사건을 A, 이긴다, 승이라는 사건은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너네가 A 교 B를 구하고 싶어. P, A 교 B. 지금 잘 생각해보면 A팀의 전체 승률은 40 혹은 50이 아니죠. 왜냐면 비 오는 날과 비 안 오는 날을 잘 이제 합쳐가지고 각각 비 오는 날과 비 오지 않은 날을 적당히 이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승률을 계산을 해서 적당히 40과 50 사이의 어떤 승률이 나올 텐데 우리가 내일 비도 오고 이길 확률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내일 비가 오는 확률은 30%니까 0.3을 곱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아무 승률을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의 승률이에요. 사실은 얘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입니다. P, B, 바 A예요. 비 오는 날 중에서 이긴 것들의 비율이 바로 40%인 거잖아. 맞아? 비 오는 날 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0.4가 된다고. 0.4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다른 식으로 뭐 내일 비가 오지 않는 날 우리가 내일 비가 오지 내일 그냥 이길 확률을 볼까? 내일 이길 확률. 내일 승리할 확률은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내일 비가 오고 승. 내일 비가 오지 않고 승. 이런 게 가능하잖아. 그지? 요건 지금 방금 한 거야. 얘는 어떨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PA에 여집합이 곱해진다고. 얘는 0.7이 곱해진다. 0.7 곱하기 50% 0.5 이렇게 되겠죠. 얘는 0.3 곱하기 0.4였고 즉 내일 승리한다라는 사건 입장에서는 B라는 사건 전체 P, B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너 더하기 너가 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고 이겼을 확률과 내일 비가 오지 않고 이겼을 확률을 서로 더해줘야 되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조건부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내일 경기를 이겼을 때 B가 왔을 확률은?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TV를 이제 못 봤어. 내일 경기를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결과만 들은 거야. 이겼다는 거야. 근데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겼다는 건 어쨌거나 이 둘의 확률이지. 그지? 근데 이 확률은 0.101이고 이 확률은 0.035죠. 그지? 얘는 0.012, 너가 0.35.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확률은 얼마겠어? 전체 너네 중에서 너의 비율 확률 발생을 했겠지. 그지? 즉, 뭘 하는 거냐면 47분의 12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사건으로 표현하면 요런 예시가 있고 요거를 무슨 개념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훨씬 더 쉽냐면 요 불량품과 관련된 개념을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공장 K, C, J 세 나라의 공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불량률은 여기가 뭐 2%, 여기가 10%, 여기가 3%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제작하는 제작 비율이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각 세 나라 어떤 물건을 제조를 하는데 각 세 개의 공장에서 각각의 불량률을 가지는 그런 이제 부품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0%를 주문을 하고 여기서 20%를 주문을 하고 여기서 30%를 주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드는 중이야. 어떤 부품 공장이라고 보면 부품 회사라고 했을 때, 자 이때 한 불량품이 K 공장의 거실 확률을 구해보자. 자, 이거는 이 실제 상황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제작하는 비율 자체가 K 공장이 가장 많죠. 근데 불량률이 제일 높지는 않아. 불량률은 여기가 높고. 그럼 봐봐. 여기서 나오는 불량품들이 있다고. 불량품들의 비율이 있을 거야. 너가 50% 중에서 2%니까 얼마가 되면 돼요? 0. 아닌가? 1%인가? 그죠? 1%. 바보네. 자, 이렇게. 전체 제작한 물건 중에서 여기서 온 게 50%인데 그 50% 중에 2%인 1%만큼이 정확하게 불량이라는 거야.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2%가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0.9%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각각의 공장에서 나온 총 불량품의 양을 내가 지금 표시를 한 거야. 그럼 봐봐. 내가 한 불량품이라는 거는 불량품을 하나를 뽑았는데 불량이야. 니네가 검수를 하다가 하나를 딱 뽑았는데 불량이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공장에서 나왔겠냐는 거야. 확률적으로. 보니까 어디가 불량품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불량품이 제일 많죠.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랬을 비율을 본다고. 비율. 즉 여기서는 확률을 물어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해석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체 불량품 중에서 K 공장의 비율을 본다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0.9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한다고. 여기. 괜찮아요? 여기서 무슨 뭐 암 진단을 하고 뭐 오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스토리가 뭐 다양한 게 많거든. 이따가 문제 좀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극단적으로 이거를 높였을 때 예를 들면 여기는 불량률이 90%야. 예를 들어. 그럼 너는 18%가 불량이죠. 그지? 그럼 니네가 불량품을 하나를 딱 뽑았을 때 어디를 의심하겠어? 아, 누가 봐도 여기서 만들었죠. 그죠? 약간 이런 식의 논리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의 비율과 그것 중에서도 또 전체, 그러니까 제작 비율에다가 또 그 너에 해당하는 불량률을, 즉 비율을 또 곱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교집합. K에서 제작을 했고 그 중에서 불량인 A고 B가 되는 교집합 확률을 둘이 서로 곱하게 된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고 저건 문제를 통해서 조금 풀면 되고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사실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거를 수식을 단순하게 외워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원아, 졸리면 가서 서서 듣든지 세수를 하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응? 계속 졸아. 응? 이거 조건부 확률은 개념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계속 졸면 하나도 이해 못해요. 사건의 독립종속은 무엇과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배반 사건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였죠? A와 B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그러니까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였고 독립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나머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알 바 아니답니다. 사실은. 그것과 나는 독립이 되어 있다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야. 배반이라는 게 아니라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A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B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A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B는 일정하면 그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즉 전체 중에서 어떤 A라는 사건의 비율과 B라는 집합 중에서 A라는 사건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래서 독립의 개념은 뭐냐면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P, A와 P, A, 바, B가 서로 같을 것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조건부 확률과 그냥 확률, 즉 P 중에서 A의 비율과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이 사건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아까 우리 도표 그린 적 있죠? 비슷한 걸로 갑시다. 편의상 이번에 문이과로 갈게요. 문과, 이과, 남학생, 여학생, 너가 70명, 30명, 너가 뭐 140명, 60명, 자 이렇다고 합시다. 넌 210, 90, 300, 200, 100. 자 이렇게 되겠죠. 문과라는 사건이 A, 남자라는 사건이 B라고 한다면 우리는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럼 잘 봐봐. PA라는 거를 말로써 표현하면 전체 중에서 문과의 비율을 뜻해요. 맞죠? 전체 중에서 문과의 비율은 정확히 몇 분의 몇이냐면 100분의 7이지. 즉 10분의 7이에요. 근데 보니까 B라는 요 남자라는 집합으로 내가 국한지어서 관찰을 해봐도 300분의 210이나 100분의 70이나 서로 같지. 그지? 즉 문과라는 사건 A와 남자라는 사건 B는 서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A, B가 서로 독립이면 당연히 누구도 독립일까? A와 누구도 독립이겠어? B의 여집합도 독립이죠. 어때? 얘네의 비율을 관찰했을 때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전체 중에서 지금 문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 7인데 남자들의 비율도 10분의 7이면 여자들의 비율도 10분의 7이니까 전체가 10분의 7이겠지. 즉 얘네가 서로 독립이면 자동으로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독립이면 나머지 세 가지가 다 서로 독립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너가 독립이 되는지를 찾아라. 혹은 너가 독립일 때 뭔가를 뭐 계산을 해라 라든지 혹은 너가 독립이 되게끔 뭔가를 결정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할게.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C고 너가 D야.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를 뭐 하나를 줬어. 아까 60이었죠. 땡큐. 자,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치자. 그러면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라는 조건을 여러분한테 주면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200이니까 여기 140이 채워지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중에 그러니까 요 여학생 중에서 문과의 비율과 어차피 남학생 중에서 문과의 비율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요렇게 비례식 가셔도 되고요. 무조건 1대2지. 1대2지. 너 30이고 너가 70이지.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고. 요렇게도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이렇게. 너 대 너다. 이렇게. 얼마야? 210이었나? 그래서 결론. 도표를 보고 여러분이 이 사건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가, 종속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은 그냥 비례식이 서로 같게 성립하는가, 비율이 서로 동일한가, 그것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건이 서로 종속이라는 것은 독립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종속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수학에서는 뭔가를 빼놓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너네가 수렴과 발산을 배웠죠, 수투에서. 어떤 fx가 x는 a에서 발산한다의 정의가 뭐야?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발산이라고.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이런 건 그럼 발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좌극한 1이야. 우극한 2야. 그럼 얘는 a에서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 맞아? 그럼 보통 너네 입장에서는 발산한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 상상하거든? 근데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그냥 발산한다고 정의를 해버린다고. 발산하는 게 맞아요. 미적분 같은 걸 해보시면 왔다 갔다 막 진동하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것도 다 발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발산이 무한대 이런 걸 발산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럼 그것마다 다 따로 정의를 하긴 너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걸 딱 정의를 하고 그 외의 모든 것. 여기도 마찬가지야. 독립인 걸 딱 정의하고 그 외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간다고. 독립이 아니면 그냥 다 저거예요. 종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했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PA와 PA, 바, B가 서로 같다. 요게 이제 서로 독립이기 위한. 근데 P, B를 기준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P, B는 P, B, 바, A다.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죠. 그죠? 어차피 같은 논리죠. A와 B가 독립이나 B가 A와 독립이나 뭐 어차피 서로 상대적인 관계니까. 얘를 어디다 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언제? 독립사건일 때. 독립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확률끼리 그냥 곱해주면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저기 뒤에 보면 100원짜리가 하나 있거든. 100원짜리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고 쳐보자. 야, 내가 어차피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항상 얼마야? 2분의 1이지. 내가 이쪽에 주사위 굴린 거랑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게 영향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죠. 얘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눈의 확률도 6분의 1. 너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럼 둘의 확률을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서로 독립인 사건들끼리는 확률을 곱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 아까처럼 예를 들면 앞에서 B가 왔나, B가 오지 않았나에 따라서 승률 자체가 달라지죠. 그럼 그때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종속된다고 봐야 된다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을 거의 다 설명했고요.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래. 당연히 B는 S의 부분 집합이고요. 근데 이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B의 개수를 구해라. 아,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얘는 쉬운 문제로 나오지 않고 내신에서도 한 준킬러 이상 정도로 지금은 아주 쉽게 선생님이 예를 든 거고 유형 자체는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평가원에서도 선호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나온 적도 있고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거를 말로써 잘 풀어서 쓸 수만 있으면 돼. 자, 우리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과 어떤 특정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B라는 집합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러면 보니까 서로 독립이 되게끔 그러한 집합 B를 너네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B가 이렇게 생겼어. 독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같은데 정확히 정해지죠. 되니 안 되니 시원아. 뭘 본다? 여러분은 A의 비율을 관찰한다. 다만 전체 집합 중에서의 비율을 보느냐 B 중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어떻게 돼야 돼? 보니까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은 얼마예요?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은 절반이죠. 절반. 2분의 1. 이 중에서 A의 속성을 띠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이밖에 없잖아. 그러면 서로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근데 너네가 조금만 수정하면 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그죠? 하나 찾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B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어. 어때야 될까?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어떤 종류로 나올까? 당연히. 짝수개가 나오겠지. 왜? B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어? 절반이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3개 중에서 몇 개를 해도 절반이 안 나오는데 애초에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3개를 딱 적은 순간 이미 종속이라고. 이거 이해가요?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겠죠. 자, 6개라는 건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가능하죠. 원소의 개수가 2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너가 아닌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얼마? 그게 경우수가 몇 가지야? 9죠, 9. 아니, 왜냐면 31 곱하기 31이니까. 그럼 이제 9 더하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4개면 어떻게 고르면 돼? A에서 2개. A 여집합에서 2개. 얼마? 또 9겠지. 전체 집합 1. 됐어요? 이거 원래 애들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애들이 다 뭘로 풀려고 하냐면 요걸로 풀려고 한다고. 이거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애들이 저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저짓으로 풀면 이거는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B라는 건 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집합이 아니잖아 지금. 원소의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 A 교집합 B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함수를 정하기 전에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개념을 이용해서 이 유형을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얘는 요 A, B의 독립성의 정의를 확실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는 0.4, B는 0.3. 조건부가 0.5. 자, 조건부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P, B by. P, B by 어떻게 해석한다고? P, B, 바 A. 무엇을 본다? 일단 B를 본다. 어디 중에서? A 중에서. 이렇게. A 중에 B의 비율. 이렇게 해석한다고. A 중에서 B인 것의 비율. 근데 A가 0.4인데 A 중에 B의 비율이 0.5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얼마란 소리야? A 교 B가 0.2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봐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0.2 있고 0.2라서 A 중에서 B가 차지한 비율이 절반이구나.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PB가 0.3이니까 0.1이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B 중에서 A의 비율이죠. 얼마예요? 3분의 2죠. 왜냐면 0.3분의 0.2니까. 요거 이해가요? 항상 분자에는 누가 온다? A교 B가 온다. 넘어갑니다. 2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되고 그냥 뭐 수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정해. 왜 또 이렇게 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 왜 이렇게 신났어? 그러니까. 저 6학년 때 진짜 웃으면 멈추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웃음을 멈추면 약간 죽는 병 같은 게 걸리는 그런 느낌? 365일 중에 363일 정도. 아 진짜? 지금도 그래도 웃음이 많은 편이잖아. 웃음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런 이야기가 있어. 정말 즐거워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오히려 그 웃는 것과 즐거움이 좀 약간 맞물려 있는? 일부러라도 웃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도파민을 어. 유발해야 된다고 일부러?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웃었더니 좀 이상한 웃음이 나요. 아 근데 그럼 약간 약간 이렇게 나오네. 입만 웃게 되는 약간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뭐 임마? 빨리 풀어. 하기 싫어요. 빨리 풀라고 2번. 풀었냐고. 자 보겠습니다. PB는 4분의 1이고요. PA 합 B는 8분의 5네요. 그려봅시다. 이렇게 A, B 8분의 5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면 여기가 8분의 2를 빼면 3인가? 이렇게 생겼네. 그죠? 근데 B의 여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걸 보고 싶죠?
그럼 A가 아닌 거는 바깥쪽 아닌가? 완전 바깥쪽? 그죠? 그지? 응. B의 여집합이 4분의 3이죠? 분의. 근데 뭘 찾는 게 편하냐면 A의 여집합이 아니라 A를 찾는 게 편하지 않니? 왜냐면 요 바깥이 요만큼이니까. 맞아요? 8분의 3. 이걸 어디서 빼주면 돼? 1에서 빼주면 돼요. 내가 지금 구한 요 오른쪽 게 뭐라는 거야? P, A, 바, B의 여집합을 구한 거야. 얘를 1에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온다? PA 여집합, B의 여집합. 요게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B의 여집합 중에서 A를 관찰한 것과 B의 여집합 중에서 A의 여집합을 관찰한 거 두 개를 더하면 항상 전체 1이 돼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이 반에 있는 남자아이들의 비율과 이 반에 있는 여자아이들의 비율을 항상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편하다. 넘어간다. 3번 너무 비슷한가요? 4번 해보세요. 4번 조금 어렵죠? 그림이 조금 어렵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뒷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쪽은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고 뭐 그런 경험을 쌓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숙지가 정확하게 있으면 뭐 대다수의 문제들은 처음 봐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봐. 이거 다 너네 작품이지. 이거 분필 여기다 놓은 거. 난 이 분필을 아예 쓰질 않거든. 그리고 난 여기에 분필 있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어제부터 내가 혼자 강의했거든. 형태가 어렵게 생겨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에 준 세 번째 식이 대칭 차집합을 준 거죠? A가 2분의 1, A 중에서 B의 비율이 4분의 1, 즉 여기가 8분의 1, 여기가 8분의 3. 대칭 차집합이 8분의 5니까 여기가 8분의 2 다 했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이해가요? 잠깐 다시. 아니. 다시 천천히. 자, 봐봐. 일단 A는 2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P, B 바 A가 뭘 뜻하냐면 B긴 B인데 누구 중에서 B를 보는 거냐면 A 중에서 B의 비율이에요. A 중에서 B의 비율이 4분의 1이라며. 근데 애초에 A 전체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인 거니까 8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구할 수 있으면 여기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대칭 차집합에 의해서 여기를 구할 수 있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죠?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는 너분의 너. 또 얼마 나와요? 3분의 이번에는 1 나오죠. 3분의 1.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식으로 조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수식을 쓸 게 없어요. 이쪽은 사실. 수식 쓸 게 굉장히 적어. 5번 해봐. 해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뭘 밑줄 치냐면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이 RH-형 1대 즉 너네가 이미 선택을 했는데 RH-가 나온 거야. 그럼 과연 이 RH-는 여학생 중에 나왔을까? 남학생 중에 나왔을까?를 보겠다는 거예요. 즉 너분의 너. 왜? 3분의 1. 즉 여학생과 남학생의 RH- 혈액형에 대한 비율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여학생인 확률 밑줄 치시고 RH- 중 여학생의 비율 이렇게 써주세요. 응? 맞아요. 맞아요. 여학생일 확률 밑줄 치시고 RH- 중 여학생의 비율 이렇게 바꾼다고. 확률을 자꾸 비율로 바꾼다. 나중에 또 비율을 또 확률로 바꾸고 비율과 확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안 써줘도 되죠? 넘어갑니다. 자, 6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노래 S와 T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회원이 밑줄 여자 회원일 때 이 회원이 S 노래를 선호할 확률 동그라미는 6분의 1이래요. 즉 밑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여자 회원 중 S 노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6분의 1 이렇게. 그럼 여자 회원 전체 얼마야? 15 더하기 X지? 그 중에서 X가 6분의 1이래. 얼마겠어? 18분의 3이겠지? X는 3이죠? 뭐 쓸 게 없네? 뭐 쓴다고 그랬네 내가. 이렇게 써줄게. 자, 그래서 18분의 3 이렇게 된다고. 왜? 왜? 틀렸어? 자, 넘어갑니다. 7번 해보세요. 7번 아주 유명한 문제. 이게 이제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약간 어떤 확률의 함정입니다. 확률의 함정. 저희가 한번 해보세요. 7번. 재밌어요. 칠 번은 답을 넣었다고. 요거랑 이제 연계되는 문제가 있거든. 얘는 그냥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을 때, 검사를 받을 때 암에 걸린 사람을 진단을 했을 때 암이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오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을 정확하게 암으로 진단해 줄 확률이 0.9, 오진이 0.1이래요. 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이라고 할 확률이 0.05,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이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은 0.09가 되겠지, 그지? 어쨌거나 너에서 뺀 만큼 여러분이 누군가 한 명을 딱 뽑았어. 그럼 애시당초에 이 뽑힌 사람 자체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게 바로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암에 걸린 0.2의 비율에다가는 암을 암으로 진단하는 0.9를 곱하시고 암이 걸리지 않은 0.8에다가는 0.05를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0.2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진단을 했는데 진단 결과 암으로 진단하였는데 실제로는 암이 아닐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게 이제 조건부로 비슷하게 이제 낸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암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이만큼이에요. 너랑 너.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0.18이고요. 얘가 얼마냐면
0.04인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건 요 확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지 않은 거는 요 케이스예요.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으로 잘못 오진을 하게 되는, 그러면 얼마분의 얼마냐면 0.22분의 0.04가 된다고. 즉 확률 자체가 11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즉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진할 비율이 조금 낮더라도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암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 자체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됐죠? 빰빰빰빰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암 진단을 받은 거야. 0.2의 비율로 나는 암 진단을 받은 거야. 내 입장에선 나는 한 명이지만 의사 입장에서 여러 명, N명을 막 진단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나는 0.2 안에 들어간 어떤 확률을 뚫고 암 진단을 받았어. 근데 내가 사실은 암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 따라. 됐죠? 그래서 생각보다 암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자, 8번 여러분이 도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8번 도표를 그려서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60명, 40명, A, 50%가 여성, 또 여성 직원의 60%가 B, 어떤 비율들을 잘 찾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B 부서 중에서 여자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슬슬 주문해 볼까? 음료수 시켜야지. 메뉴 추가. 떡볶이는 역시 쿨피스인가? 쿨피스와 펩시콜라가 있습니다. 사이다도 있어요. 혹시 선호하는 거 있나요? 쿨피스와 사이다. 쿨피스와 사이다. 그럼 하나씩 시키겠습니다. 쿨피스 1개, 사이다 2개. 주문? 좋아?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막 수학 같지 않지 않나요? 좀? 약간 이게 잘 정리해서. 그래? 사실 이거 문과 애들이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두 60명이에요. A 또는 B에 있고 A는 20, B는 40. 해볼게. 60, 20, 40, A, B. 그 다음에 A의 5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녀 10, 10. 그리고 B 부서에는 전체 여성 직원의 60%가 B에 있대. 근데 요걸 또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잖아. 왜냐면 얘가 전체 여성이고 얘가 그 중에 B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야. 나 같으면 A에 있는 10명이 사실은 전체 여성 인원의 몇 프로다? 40%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당연히 이거 미지수 놓고 해도 돼. 그러니까 10 넣고 X 넣고 10 더하기 X분의 X는 0.6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너가 40%면 너에다가 4분의 10을 곱한, 즉 2분의 5를 곱한 게 너예요. 너는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15가 되겠네. 이렇게. 맞지? 그럼 다 했네. 뚝딱뚝딱 너가 25, 35 다 했다. 도표 다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뭐 한다? B 부서에 속하는 여성의 비율을 찾는다.
B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얼마? 40분의 15죠. 80을 곱한 거니까 답은 30이 되겠죠. 맞아요? 40분의 15 곱하기 80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넘어갑니다. 9번. 요런 거는 이제 살짝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쬐끔쬐끔 나오는데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고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냈어. A, B, C라고 한다면 밑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일 때 우리가 뽑았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는데 내가 관찰을 뭐만 하겠다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것들만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것들 중에서 A가 홀수인 것들의 비율을 본다고. 이렇게. 됐지? 해봐야지. 자, 그러면 분의 A 홀 요거 하는 거죠. 그지? 왜냐면 A가 홀수면 B 플러스 C도 홀수가 돼야지만 A 더하기 B 플러스 C가 짝수가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원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이면서 A가 홀수인. 근데 A가 홀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가 되려면 B 플러스 C가 홀수가 된다고. 즉 A가 홀수, B 더하기 C도 홀수. 이렇게. 자, 그럼 봐. 요거를 만족을 시키려면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니? 우리는 지금 1부터 8까지 있어. 어떻게 뽑으면 되는 거야? 홀수 짝수에서 주인공은 늘 누구다? 홀수다 짝수다. 홀수에 홀수. 홀수가 중요해. 짝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짝수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항상 홀수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 홀수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 뭐 약간 이런 얘기인데 홀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으면 돼? 홀수가 짝수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홀수가 없든지 정확히 2개가 있든지. 그지? 주체가 늘 홀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홀수가 없으면 3개 다 짝수일 수 있잖아. 즉 얼마야? 4, C, 3 더하기 홀수가 짝수개라는 건 2개라는 소리죠. 홀수 몇 개야? 4개 있지. 4, C, 2 곱하기 4, C,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냐면 홀수 4개 중에 2개, 짝수 4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것들끼리 나열할 일이 있어 없어? 나열할 일이 있어 없어 지금 보니까. 나열할 일이 없죠. 왜? A, B, C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린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는 세지 않는다. 분해. A가 홀수이면서 B 플러스 C가 홀수 있는 케이스는 뭐가 가능해? 홀홀홀? 홀홀? 짝. 아니지? 홀홀 안 되죠? 홀홀 짝밖에 안 되죠. 홀홀 짝. 그지? 홀 2개랑 짝 1개. 요거밖에 없다고. 왜냐면 홀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 어차피 얘네가 더해서 홀수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홀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밑에서는 너네가 편안하게 그냥 홀수 2개 짝수 1개 뭐 이렇게 뽑았어. 이게 넣으면 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홀수 2개 짝수 1개를 뽑는 가지수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여기도 홀수 2개 짝수 1개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A를 빼요. 탈락. 왜 안 되는 거야? 아는 사람.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서 A가 반드시 홀수가 돼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홀홀짝을 뽑게 되면 누가 홀수고 누가 짝수인지는 몰라. 가장 작은 게 A라는 것만 알아. 그지? 즉 가장 작은 게 짝수가 되면 좀 곤란해 이런 얘기라고. 맞아요? 그러니 제일 큰 거나 아니면 요 두 번째로 큰 게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찾을 바에는 제일 작은 것이 짝수가 되고 그 짝수보다 큰 2개의 홀수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빼주겠죠. 여사건으로 가겠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순서대로 A, B, C가 홀홀짝일 때, 홀짝 홀일 때 이렇게 2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홀홀짝일 때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정할 건데 이거를? 정하기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하자? A가 짝수라 치자. A가 짝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가 짝수 있는 건, 일 수 있는 거는 2, 4, 6, 8밖에 없어요. 근데 2, 4, 6, 8 중에서 너보다 더 큰 서로 다른 두 개의 홀수가 존재하는 케이스 자체가 얘는 안 되지. 너보다 큰 두 개의 홀수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뽑고 싶은 거야? 제일 작은 A가 짝수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뭘 뽑고 싶다고? 두 개를 더 뽑을 때? 짝수 한 개랑 홀수를 두 개를 뽑고 싶은데 이 짝수보다는 더 크게 뽑고 싶다는 거야. 그 둘을. 근데 얘는 얘네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수 자체가 없다고. 생각보다 별로 없네. 이렇게 한다고. 이거 몇 개야? 한 가지밖에 없지? 4, 5, 7. 이거는 3, 5, 7이니까 세 가지지. 3, 12. 둘을 여기서 빼고 끝. 이해가요? 이젠 재밌죠? 뭐야? 아까 8번 재미없다며. 8번이 재미없으면 9번은 재밌어야 돼요. 둘 다 재미없는 건 이제 곤란합니다. 둘 다 재미없는 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알고 있어서 다. 모를 리가 있나요? 10번 좀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 내신에서는 뭐 이딴 게 나오겠니? 사실 이런 쉬운 것들이 나오겠어.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시켜가면서 이런 어떤 조건부 확률과 결합해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개념 자체는 그 조건부를 가져가되 앞에서 나온 경우의 수, 확률에 대한 어떤 연산들을 좀 구하기가 복잡하게 낸다고. 10번 정도 되면 이제 약간 모의고사 기출이 되는 거죠. 9번 정도도 한 모의고사 3점짜리 정도는 됩니다. 십 번 별로 안 어려워요. 어차피 이 n보다 n이 더 크거나 같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자체가 제한돼 있죠. 그죠? 세 개, 네 개짜리에서 세 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mn이 될 수 있는 순서쌍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이 m이 n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하는 순서쌍을 찾으라고. 어차피 mn 순서쌍은 정해져 있잖아. 흰 공은 최대 몇 개까지 꺼낼 수 있어? 최대 3개까지 꺼낼 수 있죠. 30부터 03까지 맞아? 30부터 03까지 중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누구누구 있는 거야? 30 가능하고 21 가능하고 12 가능하지만 0, 3은 안 되죠. 응? 1, 2 되잖아. 왜? 1, 2, 아니, 부등식만 말하는 거야. 부등식만. 꺼낸 흰 공의 개수가 2개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m이 n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것만 먼저 찾는 거라고. 그 중에서 n이 2인 거를 고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m이 2인 거를. 흰 공이 m이니까. 이건 조금 복잡하죠. 소연이 풀었어? 그래? 자, 보세요. 우리가 흰색 검넷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흰검 순서상 mn으로 나올 수 있는 건 3021, 1203. 그 중에서 이 m이 n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일단 추리겠다는 거야. 관찰 대상 자체가 전체가 아니라고. 얘네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지만 요거 안 되잖아. 그지? 나 같으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 뺄 것 같은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게 빠르지 않겠어? 애초에 요거 분에 누구 하는 거야? m 값이 2인 거. 얘를 한다고. 전체 분에 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너 구하려면 너 구한 다음에 분에 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여사건으로 하면 전체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7C3이니까 7C3 빼기 요거. 근데 요거 뭐밖에 없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니지?
네 가지밖에 없죠. 네 가지. 왜냐면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으면 되니까 4C3이니까. 즉 7C4. 요게 전체, 7C3이구나. 7C3 빼기 4C3. 요게 전체예요. 전체 이만큼이야 지금. 얘네를 만족하는 요만큼. 분의 뭘 찾으시면 되냐면 얘를 찾으면 돼. 뽑았는데 두 개, 한 개를 뽑았대. 세 개 중에 두 개, 2C, 아니 3C. 그다음에 네 개 중에 한 개, 4C.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한 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경우의 수 중에서 뭘 구한다? 30, 21, 11을 구한다. 근데 30, 21, 11을 다 더할 바에는 7C3에서 얘를 빼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얘를 구한 거고 그 중에 관찰 대상인 21일 때. 이렇게. 어차피 21은 요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인 게 21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얘만 보는 거죠. 넘어갑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 11번.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을 던져서 앞면에 눈이 나온 사건을 A. 첫 번째,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이 B. 앞뒷면이 한 번씩 나온 사건은 C라고 했을 때 서로 독립인 사건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헤드,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앞뒤, 앞뒤, 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요. B라는 사건에 해당하는 게 얘네고요. 그리고 한 번씩 나오는 게 얘네가 C입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전 사건이 네 가지라고. 어차피 두 번 던지는 건 앞뒤 네 가지잖아. 그지? 자, 그럼 A와 B는 서로 독립일까 아닐까? 애초에 독립의 개념은 뭐냐면 다른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는 거면 독립이에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앞면 뒷면이 나오든 뭐가 나든 두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이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겠지. 일정하겠지. 그지? 실제로 봐도 그렇잖아. 봐봐. 전체 중에서 B가 차지하는 건 4개 중에 2개야. 근데 A 중에서도 2개 중에 1개죠. 비율적으로 동일하다고. A, B는 서로 당연히 독립이죠. 니은 번. B와 C는 어때 그러면? B와 C는 여전히 B는 전체 중에 2개인데 C 2개 중에서도 1개에 해당하지. 즉 B, C도 서로 독립이 맞죠. 마지막으로 A, C도 어때요? 뭐 C 중에서 A의 비율도 정확히 절반이죠. 전체 중에 A의 비율도 절반이죠. 그래서 참이 된다. 얘는 그냥 개념적으로 푸는 문제지 뭐 연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기억번 A가 B의 여집합이면 A와 B는 서로 밑줄 배반 사건이다. 배반이 뭐였죠? A와 B가 서로 교집합이 없을 것. 보니까 A와 B의 여집합은 A가 B의 여집합이니까 A와 B는 서로 배반이 맞죠. 그죠? 교집합 없으니까. 니은번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바 A. PA 곱하기 PB 바 A. 얘가 뭐였냐면 P 밑줄 치고 PA 교 B. 요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참이 되는 거죠. 참이에요. 참. 마지막 디귿번 A, B가 서로 독립이면 요게 되는가. 자, 디귿번은 좌변에 있는 1-PA와 1-PB를 각각 PA의 여집합, P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니? 근데 아까 내가 A, B가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 애들도 싹 다 서로 독립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B와 A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도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그러니 너와 너도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사건은 서로 확률끼리 곱한 것이랑 뭐랑 서로 같냐면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과 같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였냐면 P, A교 B가
PA 곱하기 원래는 P, B 바 A인데 독립이 되면 얘를 독립의 정의상 그냥 PB로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건끼리 서로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은 그냥 확률끼리 내리 곱하면 된다. 그래서 저렇게 된다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우변에 1-PA 합 B 있지, 그지? 얘는 뭐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인 거잖아. 근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같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에요. 연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으이차. 넘어가요. 넘어가서 13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개념 설명 안 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독립사건의 확률이라고 저기 뒤에 문제로 넘어가면 살짝 설명하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풀어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딱 8개 남았네요. 잘 오고 있나?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군. 전 사건은 1부터 15고요. A는 홀수, B는 짝수, C는 소수. 답은 몇 번이죠? 몇 번 나왔어요? 강의 몇 번 나왔어? 안 나왔어? 비밀이야? 이거야? 몇 번 나와야 답?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입니다. 맞게 나왔나요? 지원이 풀었어? 돌려. 지원이 풀었어? 자, 기억번은 맞아요, 틀려요? A와 B는 보니까 배반이 돼요, 안 돼요? 잠깐만, 뭐야? 기억 맞네? 죄송. 답이 1, 2, 3번 중에 없습니다. 기억 맞죠? 그죠? 배반인 거 맞죠? 왜냐면 홀수와 짝수는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니은번은 어때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A와 C가 서로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중에 A의 비율과 C 중에서 A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전체 중에서 A의 비율 자체가 15분의 8이지. 15와 8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서로소예요. 서로소라는 건 뭐가 안 돼? 약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6분의 뭐식이랑 같을 리가 없어요.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당연히 종속이에요. B 디귿번도 당연히 종속이죠. 이렇게. 재밌죠?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네. 기억 디귿. 아 그래 미안. 잘못 봤어요. 얘네로 봤어요. 얘네로. 자 14번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문제인데 그것과 아주 유사한 문제예요. 한 번을 던지는데 홀수인 사건이 A, 6 이하의 M에 대하여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인 거죠. 그러니까 M이 정해지면 B의 약수들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M의 약수들, 그 약수들이 정해지면 B라는 집합이 정해집니다. B라는 집합이 정해지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 그지? 홀수인 게 A. 다음에 M의 약수 B. M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히 넣으면 돼요. 어차피 M은 1부터 6까지야. 6 이하니까.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해보시면 돼요. 그냥. 되게 쉬워. 기본적으로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홀수 A인 비율인 절반이와 그 절반과 요 B 중에서 M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것의 비율이 역시 절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자, 그럼 해볼게. 만약에 B가 M이 1이야. 그러면 어떤 집합이 나오냐면 1이 나오죠. 1 중에 홀수의 비율은 1이죠. 그럼 당연히 독립이 안 되죠. 2는 1과 2 나오는 거 맞나요? 잘 보시면 1, 2 중에서 홀수인 것의 비율은 절반이 맞고 그러니까 독립이 되죠. 그죠? 그래서 M이 되는 게 2가 됩니다. 그 다음엔 머리로 할 수 있어. 3일 땐 어때? 1, 3이니까 돼요? 안 돼요? 1, 3 중에서 홀수가 하나가 아니죠. 홀수가 2개죠. 4일 때는 4는 제곱수니까 애초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그 중에 절반이 홀수일 수는 없겠죠. 제곱수는 반드시 탈락. 5는 어때? 5는 소수이기 때문에 1과 5 여전히 안 되죠. 누구는 돼요? 6은 되겠죠. 1, 2, 3, 6이죠. 1, 2, 3, 6. 1, 2, 3, 6 중에서 홀수인 게 1, 3. 4개 중에 2개니까 절반. 그래서 M 값이 되는 거는 2와 6이 됩니다. 요렇게. 넘어갑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끼리 곱해서 이제 요 확률을 구하는 15번 보시면 6개의 당첨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때 20개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값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값을 순서로 행운권 임의로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인가? 지금 정확히 한 번씩만 뽑는 겁니다. 한 번씩. 자, 여러분 밑에 뽑기 많이 해봤죠? 저 20개 중에 에어팟이 6개. 그러면 에어팟 20개 중에 처음에 뽑는 사람은 20분의 6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를 뽑았어, 앞에서. 그러면 앞에서 뽑았으면 뒷사람은 좋아해, 싫어해? 당연히 싫어하죠. 왜? 분자 분모가 1씩 줄어들었으니까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못 뽑으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분모는 줄어드는데 분자는 줄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됩니다. 끝이죠? 약분 할 수 있죠? 19분의 10 얼마 이거? 10 약분되고 38분의 3 나오나? 3번에 있네. 넘어갑니다. 16번 한번 해볼까요? 16번 풀어보시고 설명드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안 묻으니까 좋은데? 선생님 이거 손에 묻어가지고 그 매니큐어 굳히는 거 있거든. 그 약간 아세톤 같은 거 아무튼 바르면 이제 딱딱하게 굳는 게 있어요. 걔를 발랐더니 안 묻네. 약간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쟤는 묻거든 만지면.
갑이 이기는 경우는 음. 비교해서 나중에 이기면은 그것도 이긴다고 쳐야 돼요. 여러 번 비길 수가 없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 비기고 이기는 경우는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긴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같은 세 개 공이 나왔을 때는 공을 한 개씩 더 꺼내서 승부를 가린다. 어쨌거나 승부를 가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승부가 갈릴 수도 있고 처음엔 비기고 그 다음에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갑이 낼 수 있는 거는 노랑, 빨강, 을이 낼 수 있는 건 빨강, 파랑이죠. 지금 현재 갑이 처음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순서상 입장에서 얘가 노랑 아니지 빨강을 내고 노랑 빨강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거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빨강 파랑 나왔을 수도 있어. 요렇게 요거 가능하고 처음에 비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엔 비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빨강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을은 빨강이 없죠. 파랑밖에 나올 수가 없고 을은 파랑, 갑이 빨강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너 이렇게. 자, 노랑 빨강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죠. 빨강 파랑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죠. 빨강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행을 해야 돼요. 빨강은 이제는 5분의 2가 됐고 파랑은 1이죠. 1. 파랑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네를 내리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은 너 더하기 너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분모를 뭐로 통분할까? 60으로 통분하는 게 좋겠죠? 60으로 통분하시면 쟤는 5가 곱해지니까 5 더하기 25인가? 더하기 2죠. 이렇게. 그럼 다시 4로 약분해서 15분의 8 나오겠네요. 됐죠?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간다. 이런 곱셈 정리 문제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17번 조금 독특한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게임이 있대. 1회에서 5 이상이 나오면 끝나고 4 이하가 나오면 다시 던진대요. 다시 던졌을 때 4 이상이 나오면 끝내고 3 이하가 나오면 다시 던진대요. 3회차에서는 그냥 던지고 끝난대요. 이렇게 던지는 게임을 할 때 마지막으로 던진 주사 위의 눈이 5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자, 5라는 눈이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났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앞에 다른 게 나오고 두 번째로 5가 나와서 끝났을 수가 있어. 이 앞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부터 뭐까지예요? 애초에 2경기까지 갔다는 거는 1부터 4가 나왔다는 얘기야. 맞아요? 세 번째.
3경기까지 가려면 1부터 4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1부터 3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야. 요것끼리 다 더하시면 돼요. 처음에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처음에 1부터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곱하기 6분의 1. 참고로 원래 연산을 할 때 통분을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마지막에 통분을, 그러니까 약분을 안 하시는 게 유리해요. 마지막에 어차피 통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36분의로 통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렇게 36분의 6, 4, 2 이렇게 나오네요. 깔끔하게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건끼리 서로 독립일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는 간단하니까 여기다 써봅시다. 사건끼리 독립일 때는 조건부 확률을 그냥 확률로 바꿀 수가 있고 교집합을 확률끼리 곱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즉 무슨 얘기냐? P, A, 바, B는 뭘 준 거냐면 그냥 PA를 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P, B의 여집합을 준 거죠. 그냥. 왜냐면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고 했고 그러니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그냥 확률로 바뀝니다.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조건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일 때는. 이때 P, A 합집합 B를 구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A, B 빼기 중요 P, A 교집합 B인데 서로 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확률, 사건끼리 서로 독립일 때는 교집합의 확률을 서로 곱한 걸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즉 A 합집합 B의 확률을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 아니라 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B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A, B가 다 나와버리죠? A는 4분의 1 대입하시고 B는 3분의 2 대입하시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9, 20번 사건의 독립 사건의 시행, 독립 시행의 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은 별건 아니고 서로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행하는 거를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저기 동전이 하나 있는데 가은아 동전 좀 던져줄래? 거기 있어. 그냥 줄래? 왠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자, 동전을 던져서 우리가 여러 번의 시행을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의 동전을 던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사건이 어떤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같은 종류의 시행을 여러 번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를 하고 관찰을 하거나 예컨대 내가 동전을 5번을 던지는 것과 동전을 5번을 던져서 앞뒤로 계속 관찰을 하는 것과 이거를 동시에 5개를 던져서 앞면이 몇 개가 나오는지 관찰하는 건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걔네가 순차적으로 어차피 톡톡톡톡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개념에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사건끼리 독립일 때는 확률을 교집합의 확률을 서로 그냥 내리 곱하면 된다. 얘는 서로 독립인 그런 사건들끼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처음에 동전을 던진 것과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진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 확률끼리 계속 곱해갔다는 건데 너는 일정한 확률 P로 발생하는 사건 A를 여러 번 혹은 동시에 여러 개 시행하여 관찰하는 거예요. 이 여러 번이 몇 번이냐면 n번.
이때 이 사건 A가 발생한 횟수를 K라고 봅니다. 보통. 뭐 R로도 놓고 K라고 놓고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을 던졌어. 근데 10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앞면이 뭐 3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중에 앞면이 뭐 5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나오는 횟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동전보다 주사위로 합시다.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일단 P는 6분의 1이겠죠. 한 번 발생하는 확률이 있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할 건데 이때 주사위를 쉬운 걸로 가자. 주사위를 3번 굴려서 A가 2번 발생할 확률은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3번을 시행을 해야 돼. 3번 중에서 A가 2번 나와야 돼. 그렇다는 거는 뭐가 한 번 나와야 돼? A가 아닌 게 한 번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A의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A가 아닌 것의 확률은 6분의 5가 됩니다. 즉, 우리는 3번을 던지는데 순서대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 구분이 되고 A와 A의 여사건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즉,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3번의 시행 중에서 어디에서 A가 발생할지를 골라야 된다고. 요렇게 2개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3가지가 나와요. 3시 2가 된다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고 그 중에 P라는 사건이 2번, 그러니까 6분의 1이 2번, 6분의 1이 아닌 것이 한 번 발생하는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면 뭐라고 쓰게 되냐면 너의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는 N, C, K의 P의 K승 1-P의 N-K승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이항정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 독립시행의 확률과 나중에 이항분포라는 개념이 연결돼서 확률분포 파트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항정리가 요거 할 때 필요해서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갖다가 대입하면 돼. 자, 해볼까? 보세요. 19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과 같이 한 편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한 꼭지점을 출발할 변을 따라 시계 방향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 P가 있는 게 아니라 점 P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밑줄 나오면 이만큼, 그 외의 밑줄 1만큼 움직인대. 5번을 던졌을 때 밑줄 처음 위치로 돌아올 확률. 그럼 너네가 처음 위치로 돌아오려면 이 3의 배수라는 사건이 몇 번,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사건이 몇 번 발생하면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보니까 3의 배수가 뿔2, 그 외가 뿔 1인데 요게 3분의 1이고 3분의 2죠. 즉 3분의 1의 확률로는 2씩 가고 3분의 2의 확률로는 1씩 가는 중이야. 총 몇 번을 시행했냐면 5번을 시행했어요. 총 5회. 근데 요 정육각형을 따라서 뱅글뱅글 돌아가잖아. 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기본적으로 5번을 해서 몇 번 가면 될까? 예컨대. 아니, 총 이동한 횟수만 놓고 보면. 총 이동 거리로 보면 한 바퀴 돌면 6인 거고 2바퀴 돌면 12인 거고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지? 보니까 너가 개만이 나와도 12가 나올 수는 없네. 총 5회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저걸 여러 번 더 하다 보면 여러 바퀴 도는 케이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기출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3회 배수일 때, 그 다음에 뭐 6일 때,
뭐 5일 때, 그 다음에 그 외일 때 케이스 한 개 더 넣어서 막 뒤로 마이너스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종류의 문제들 내신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너가 2번, 너가 한 번, 너가 4번 나오면 되죠. 그죠? 즉 위의 사건을 편의상 A라고 부른다면 요 A가 4번, A의 여사건이 거꾸로 한 번, 4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네를 나열한다고. 총 5번이자 5, C, 너가 한 번, 1, P의 1승, 1-P의 4승이고 끝이라고. 이렇게. 나열하고 각 확률을 4리 곱해준다고. 3분의 1 한 개랑 3분의 1을 4번을 곱한 거죠. 마지막 20번. 마지막 20번. 응?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분모는 그러니까 243분의 80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는 쓸만하죠. 자, 마지막 20번 보세요. 20번 별표. 20번 약간 어려운 유형, 이쪽에서 아주 잘 나오는 아주 빈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ABC 각각 4개씩 공을 가지고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에 짝수인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한 개를 받는데요. 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고 뭐 한 명만 일방적으로 뺏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야. 서로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4번째 시행 후 센 공의 개수가 몇 줄? 처음으로 6. 4번 시행 후 센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6. 그때 확률을 구해보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기본적으로 저거는 사건이 2가지일 때야. A일 때와 A가 아닐 때.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해서 19번에서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다고 했지. 사실은 바로 그게 20번이에요. 왜? 서로의 공 입장에서는 자, A만 놓고 봤을 때 A는 일방적으로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 즉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예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1이 되려면 확률이 얼마겠니? 나만 짝수가 돼야 돼. 상대방은 홀수가 돼야 되지. 그 얼마야? 짝수일 확률 2분의 1, 상대방 홀수일 확률 2분의 1. 정확히 4분의 1입니다. 맞아요? 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뺏길 확률도 4분의 1. 당연히 나머지는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제 각각의 사건이 몇 번 발생하면 주어진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4번을 시행을 했고 총 4번. 위에다 쓰자. 총 4회.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맞아? A가 4번째 시행 후 6개가 된대. 근데 밑줄 처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일단은 보자. 야, 플러스 2가 되려면 6번이 어떤 구조로 돼 있어야 될까? 일단은 요거 2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요거 2개 있고 요거 없는 거 괜찮아? 괜찮지? 그지? 또 뭐 있겠어? 요거 3번 나오고 요거 안 나오고 요거 한 번 나오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더 없지. 그지? 자, 요거 가지고 한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내가 얘네를 자유롭게 나열하는 게 될까? 플러스 1 2개랑 0 2개랑 내가 만약에 이런 순서로 나왔다고 치자. 원래가 4였어. 이미 플러스 1 2번에서 뭐가 돼버렸어? 6이 돼버렸지. 처음으로 6이 된 게 아니죠. 마지막에 안 움직였는데, 그지? 즉 반드시 마지막에 누가 나와야 돼?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한다. 재밌죠? 앞에 나열되는 거 몇 가지? 자유롭게 나열이 아니라 그냥 3가지. 원래는 자유롭게였기 때문에 NCK였는데 여기가 이 자유가 깨진다고. 처음으로 조건 때문에.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뭐 A가 늘 B보다 앞서 있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두 개 차이가 나면 경기를 그만둔다. 뭐부터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너는 뭐다? 3 곱하기. 각각의 확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너 2개, 너 2개. 4분의 1, 2분의 1, 각각 2개씩. 요게 지금 220일 때. 자, 요거는 어때 그러면? 얘도 역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 3정이 있어. 너가 마지막에 나오면 얘는 자유롭나?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너만 나오면 처음으로 6이 어때야? 아니지 않나? 잘 생각해봐. 그렇지. 뿌릴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 요때 6이 돼버린다. 6이 먼저 되면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즉 너가 자유롭게 여전히 나열이 안 되고 2가지밖에 안 됩니다. 곱하기. 나머지 확률 곱하시면 돼요. 4분의 1에 4승 더하시고 끝. 너 더하기 너.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내신에서도 한 중간 정도 난이도는 됩니다. 중간.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고생하셨고 바깥에 떡볶이가 나서 같으면 문 한번 열어주세요. 왔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일찍 마쳤으니까 얼른 먹고